800년 전 최초의 20인의 왕들에 의해 세계 정부가 만들어졌고 하기에 남은 네펠타리 가문을 제외한 19인의 왕들만이 창조주가 되어 그들의 후예들은 오늘날 세계 귀족 천룡인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리며 마리조아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그들은 천룡인이 아닌 하기의 인간들은 모두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해병은 천룡인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를 받아가며 여러가지 만행들을 저지르고도 평화롭게 마리조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차를로스 성의 살인 미수 사건의 용의자 사이와 레오의 도주를 도운 천룡인 묘스가르드 성은 피거랜드 갈링성의 개입으로 사형당했으며 그는 신의 기사단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천룡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극장판에서 나왔듯이 샹크스는 피거랜드 가문으로 갈링성과 같은 가문으로 샹크스가 천룡인인 게 확실해졌고 또 천룡인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 권력을 가진 오로성들의 5개 가문도 밝혀지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왼쪽부터 셰퍼드주 피터성, 에단바론 비나스주로 성, 토프먼 워큐리 성, 마커스 마스 성, 제이가르시아 세턴 성으로 1073화에선 오로성 중 한 명인 제이가르시아 세턴 성의 이름이 제일 먼저 공개되자 나머지 오로성들도 태양계 행성들이 아니냐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으나 역시 알려진 대로 나머지 4명의 오로성들도 풀네임으로 읽으면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과 비슷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원피스 최종 보스이자 최초의 19인의 왕 중 한 명인 창조주인 이무의 풀네임은 네로나 이무성으로 이무는 800년 전 인물로 블로불사의 몸이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비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또 이무는 오로성에게 전보벌레로 통해 베가펑크의 발명품 마더플레임을 루르시아 왕국에 사용하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베가펑크는 인류가 앞으로 500년에 걸쳐 도달할 영역의 과학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과학자이지만 그 베가펑크 역시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고대 로봇의 동력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백의 100년의 과학력이 현재까지는 베가펑크의 과학력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무는 어떻게 베가펑크의 발명품으로 어떻게 루르시아 왕국을 소멸시켰고 루르시아를 소멸시킨 구름 위의 의문의 거대한 그림자는 베가펑크가 만든 발명품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건데요. 베가펑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드래곤은 베가펑크는 살인 도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베가펑크의 발명품은 살인 도구가 아니며 루르시아 왕국은 완전히 소멸됐다기보단 잠시 사라진 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베가펑크의 또 다른 발명품 광합 글러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틀라스는 광합 글러브를 끼고 홀로그램 괴수를 터치했으며 이 글러브는 빛을 물체로 인정해주는 특수한 글러브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아틀라스가 광합 글러브를 사용하자 그걸 본 루피는 없는 거야 라고 물었고 아틀라스는 있냐 없냐는 구시대의 개념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는데요. 공백의 100년에 과도하게 접촉한 베가펑크의 발명품들은 고대 문명의 기술들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베가펑크의 발명품 마더플레임은 고대 병기의 모조품으로 보이는데요. 즉 고대 병기는 광합 글로브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 루르시아 왕국을 소멸시킨 게 아닌 물체에서 빛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베가펑크의 과학력은 공백의 100년의 과학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로성들은 베가펑크의 마더플레임을 시험을 해봐야 한다 말한 걸 보아 이 발명품은 실패작에 가깝거나 최근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무는 어떠한 방법으로 마더플레임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켰으며 오로성 중 한 명인 제이 가르시아 세턴 성은 과학방위 신으로 그는 마더플레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실패작이었다면 세턴 성이 직접 완성작으로 탈바꿈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세턴 성은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는 베가펑크와 면식이 있는 만큼 베가펑크와 반드시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을 것이며 현재 에그헤드 섬은 루르시아 왕국처럼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밀집 모자 일당과 베가펑크 그리고 공백의 100년의 운명은 세턴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피거랜드 갈링 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그는 신의 기사단이자 캅벨리에서 활약한 인물로 38년 전 캅벨리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캅벨리는 어떠한 이유로 지도상에서 사라졌고 록스의 적단의 선장 록스 디지백은 어떻게 죽었으며 만약 살아있다면 그는 캅벨리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졌을 것이고 그의 행방을 알기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에그헤드 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